이집트 여행에서는 정말 많은 신전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게 그 건물이 아닌가? 다 똑같은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4개의 신전을 연속으로 관람하면서 이 건물들이 과연 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 곳곳에서 신전이 지어졌는데 1000년이라는 긴 시간 간격을 생각한다면 건물들이 그 정도로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일관성은 이집트 건축과 예술의 큰 특징입니다. 1000년이 흐르는 동안 비슷한 양식이 되게 큰 변화 없이 이어졌기에 연대 차이가 많이 나는 두 건물을 보더라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전은 신을 모시는 일종의 신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굉장히 다양한 데다 지역별 시대별로 주로 모시는 신이 달랐기에 서로 다른 신전들이 세워집니다. 또한 파라오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신전을 경쟁적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지어진 신전이더라도 후대의 파라오들이 마치 경쟁을 벌이듯 계속해서 증축을 하면서 매우 커다란 신전들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보존된 것이 있는가 하면 벽만 남은 신전, 기둥만 남은 신전, 해체 후 재조립된 신전, 무릎까지 남은 신전 등 온갖 상태의 신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의 구성은 크게 3조각으로 나뉩니다. 집에 비유한다면 일종의 현관에 해당하는 탐문과 앞마당, 거실에 해당하는 다주실, 침실에 해당하는 지성소가 있는 3단 구성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는 가장 잘 보존된 신전에 가보겠습니다. 고대의 모습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이 남아있는 신전입니다. 에드푸의 호르스 신전입니다. 이집트 신전 중 가장 잘 보존된 신전인데 모래에 파묻혀 있다가 근대에 이르러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대의 모습이 사실상 거의 박제되었습니다. 신전의 입구에는 보통 이처럼 탐문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이렇게 외부에 큰 마당이 등장합니다. 이를 안마당이나 열주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신전의 입구, 즉 공적인 현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당을 이렇게 기둥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천장이 없는 신전의 바깥, 즉 외부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호루스 신을 모신 신전인데 신전 앞에 매의 형태를 하고 있는 호루스 신의 상이 보입니다. 드디어 내부로 들어가면 기둥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다주실이 나타납니다. 열주실이라고도 부르는 공간입니다. 갑자기 공간이 어두워지고 천장에 작은 천창들에서 빛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바치고 의례를 벌이던 중심 공간으로 일종의 신전의 거실에 해당합니다. 아주 큰 기둥들이 촘촘하게 서 있기 때문에 공간이 꽉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신전의 가장 깊은 공간인 지성소에 도달합니다. 원래는 호루스 신의 조각상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에는 커다란 배가 놓여 있는데 신의 조각상이 의례 때 이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이 지성소의 재밌는 점은 집 속의 집처럼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성소 주변을 복도와 10개의 예배당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전의 가장 깊은 공간은 이처럼 좁고 내밀했습니다. 지성소 주변에 있는 복도를 돌아보는데 천장과 벽에 뚫린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별다른 조명 없이도 내부가 밝혀지는 모습이 몹시 신화적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신들의 부조가 있고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아주 불규칙적인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방에는 관광객을 위한 조명이 따로 설치되어서 방이 매우 밝습니다. 또한 신전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내부 공간 구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고대의 사제가 된 것처럼 신전 내부의 좁은 복도와 계단들을 대부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바깥의 웅장함과는 반대로 이런 좁은 미로와 같은 통로들을 누비다 보면 신전 건축이 왜 집과 비슷한지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신전이 일종의 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거대한 탐문들이 앞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세와 내세가 대비되는 모습이 이집트 신전 건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몬보의 소베크와 호루스 신전에 가보겠습니다. 에드푸를 방문한 다음 코몬보에 오게 되면 신전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서 내부가 대단히 광활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에드푸에서 원래 신전 내부가 어땠어야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겹쳐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몬보 신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신전이라는 점입니다. 모시는 신이 2명이라 모든 것을 2개씩 만들었습니다. 입구도 2개, 지성소도 2개, 다주실의 출입구도 2쌍입니다. 조금 전 본 에드푸 신전은 호루스 신만 모셨는데 이 코몬보 신전은 호루스 신과 악어의 신인 소베크 신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소베크 신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레넥톤입니다. 이중으로 된 신전이라 보이는 것처럼 다주실로 들어가는 입구도 2갈래로 뚫려 있습니다. 다주실 안에서 보면 천장이 일부분만
일부만 남아있어서 사방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매우 어두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입구가 항상 2개씩 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호루스 신의 지성소로 향하는 통로이며 바로 옆에 통로는 소베크 신의 지성소로 향합니다. 지성소로 향하는 길목에는 문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방에는 화강석으로 된 받침대가 있는데 에드포에서 마찬가지로 아마 배가 이 위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코몬보 신전의 경우 적당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전이 정말 유서 깊은 폐허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대 유적의 느낌과 어쩌면 가장 부합하는 곳입니다. 엄숙한 에드포와는 반대로 화창한 느낌이 드는 신전입니다. 그렇기에 사진을 찍기에는 오히려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전 뒤편에는 아주 특이한 벽화가 있는데 의료수술 도구들이 나열된 장면입니다. 다만 그려진 것이 실제로 사용되던 도구가 아니라 의식용 도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신전 옆에는 특이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악어의 신을 모시던 신전이다 보니 악어 미라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악어 미라들만 전시하는 기이한 전시관입니다. 정말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이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신전 바로 앞에는 나일강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이집트 신전은 일반적으로 나일강과 수직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몬보 신전의 경우 나일강과 너무 가까운 저지대에 지어졌기에 홍수와 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과 너무 가까웠던 신전들은 특히 파괴의 정도가 심한데 룩소르에 위치한 람세스 2세의 신전인 라메세움은 더 심합니다. 이집트에서 폐허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신전입니다. 우선 멀리서 봐도 대단히 을씨년스럽습니다. 다른 관광지에 비해 찾아오는 사람도 훨씬 적습니다. 라메세움의 경우 평면이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다만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점을 느껴보기는 어렵습니다. 2개의 앞마당을 지나 다주실을 거쳐 지성소로 향하는 구성 같습니다. 라메세움의 다주실 앞입니다. 뒤쪽으로 기둥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기둥은커녕 오시리스 신상의 머리도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반대로 머리만 남은 다른 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폐허 중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람세스 2세의 무너진 얼굴도 보입니다. 어찌나 무너진 조각이 큰지 바로 밑에서는 어느 부위가 무너진 것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오지멘디아스라는 유명한 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장소로 시에 등장하는 모래밭에 반쯤 파묻힌 부서진 얼굴이 무게가 1000톤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바로 이 거대한 조각입니다. 당시에 굉장한 크기로 지어진 신전이지만 지금은 극히 일부분만 남아서 권력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장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메세움도 신전이기에 가장 끝에는 지성소가 위치했지만 지금은 거의 파괴되어서 대신 주변 경관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아마 이런 배를 보관하는 방이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메세움은 고대에 이미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라메세움에 쓰인 자재를 이용해서 인근에 새로운 신전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메디네 타부의 람세스 3세 신전입니다. 아주 큰 탐문이 남아있어서 사이를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갑니다. 앞마당에 들어서면 오시리스 신 모양을 한 기둥들이 보이고 2번째 탐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신전들과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탐문을 뒤덮은 엄청난 깊이의 상형문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건물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깊이 파여 있는데 가까이에서 봐도 정말 놀랄 정도로 깊습니다. 절대 지울 수 없는 이름을 신전에 남기고자 한 느낌입니다. 글자 속으로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2번째 앞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앞에 다주실이 보이는데 공간의 분위기가 직전에 본 라메세움과 아주 유사합니다. 단지 라메세움이 좀 더 무너져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신전은 라메세움의 자재만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평면도 비슷하게 모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메세움의 특징 중 하나는 신전 옆에 왕궁이 붙어 있다는 것인데 메디네 타부의 람세스 3세 신전도 비슷한 구성입니다. 2번째 탐문을 통과해서 다주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둥들이 거의 그 위치만 남아 있습니다. 신전의 평면도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가장 끝에 지성소 역시 그 위치만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의뢰용 배가 놓였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싸던 작은 창고와 예배당들이 잘 남아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거대한 다주실과는 반대로 이러한 방들은 마치 미로와 같이 복잡해서 어디가 어디로 통하는 것인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무너진 라메세움을 다시 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신전도 결국은 세월의 시험을 완전히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일 강변에 위치한 4개의 신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신전들이 전부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확고한 형식이 존재하기에 작은 차이들에 주목해보며 보존 상태가 제각각인 각각 신전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전 여행이었습니다.